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운데 제 목 상태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5월, 6월 달 되면 모든 학원에서 특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졸면 아마 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원 강사를 이렇게 스승의 날 맞이해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제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 지적해서 혼내고 이렇게. 자, 그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경제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경제론이 거의 다 끝났어야 되는데 무상하다 보니까 좀 못, 1시간 정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총론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제론부터 들어오면 약간 똑같은 내용인데 스타일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젖어 있으면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앞에 선생님한테 정리됐으면 거기다 내 내용을 붙일 건지 아니면 새롭게 내가 나한테 듣는 것을 주로 하고 앞에 선생님께 부로 할 것인지 그래서 선택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나는 이 앞전에 선생님 뭐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고 나는 모르고 아니 오해하지 말고 선생님이 잘했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처음 시작한다. 그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부해 볼게요. 자, 책을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혹시 어디 한 줄 아시는 분은? 그래요. 그래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제가 머리가 좀 앉아서 빨간색 쓰면 안 되는데 저 빨간색을 또 써왔네. 예, 자,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해서 머리가 이렇게 나빠서 큰일 났습니다. 자, 26쪽을 보게요. 26쪽을 갑니다. 그러면 경제론에서는 이제 두 꼭지 남았습니다. 시장의 균형하고 탄력성. 근데 이제 시장의 균형과 탄력성 남았는데 100% 시험에 출제요. 오늘 배운 내용이 경제론 내용이 4문제까지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26페이지 시장의 균형인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한 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량이고 공급량입니다. 수요량이고 공급량인데 공급량이 더 많으면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에서 공급량이 더 많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초과 공급돼 있으면 시장이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야. 균형. 그러면 균형이 아니면 시장은 균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초과 공급이면 그러면 물량이 넘쳐나는 거야. 그럼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져.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수요가 더 많으면 공급보다 그러면 초과 수요입니다.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균형으로 가려면 그럼 여기가 지금 초과 수요 상태야. 여기가 균형이고 그럼 초과 수요 상태인데 균형으로 가려면 가격은요. 올라가야지. 여기가 가격이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 했는데 뭘 차나도 전혀 모른다니까. 초과 공급 가격은 떨어진다. 초과 수요 가격은 올라간다. 어떤 게 초과 수요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어떤 게 초과 수요입니까? 수요량이 더 많을 게 초과 수요인다.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미하셨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서 초과 수요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초과 수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던가요? 자, 초과 수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파트가 있었다고. 그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선생님 물어보지 말고 수업 좀 해라. 물어보지 말고. 그렇지. 자, 임대료 규제 나오죠.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수요란 말이 나와.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수요가 매우 중요한 말이야. 엄청 시험에 잘 나왔다고.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구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없으면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수요가 나오구나.
그렇게 알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책을. 자, 책을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그러면 68쪽으로 한번 가봐요. 68쪽. 책 68쪽으로 갑니다. 68쪽으로 가면 타이틀이 뭡니까? 주택정책.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이 임대료 규제. 그 밑에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면 초과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수요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초과수요가 그때 매우 중요하게 나오고 여기 다시 원상태로 와서 여기서는 초과수요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균형은 시험에 이론적으로는 균형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균형의 변동이 시험에 나옵니다. 균형의 변동. 그럼 이제 균형의 변동이야. 그러면 균형의 변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균형의 변동이 빨간 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보아요. 어떤 게 균형의 변동이냐면 균형의 변동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균형입니다.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가격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지난주에 수요 증가를 배웠네. 수요 감소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좌측 이동. 이걸 수요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수요 곡선 상해 점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네. 이렇게. D1이 D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새로운 규정점이 2점이 되죠. 그럼 가격은 원래가보다 올라갔고 거량은 증가했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이라 하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화해서 균형점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과 거량이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 시험에 전혀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뜻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뜻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그림 계속 해야 되네. 이제 나왔네. 이게 원래 균형점, 수요 증가, 새로운 균형점 D2가 되고 새로운 균형점은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증가했다. 그 말이 이게 균형의 변동.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의 변동이 일어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저는 거래량이라고 말해요. 근데 시험은 균형량, 거래를 생략하고 균형량 이렇게 나와. 균형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균형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균형의 변동이 몇 가지 모습 보이냐면 우리가 5가지 알고 와야 돼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그럼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 불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공급 일정이라고 그래. 경제학에서는 불변하고 일정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수요만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는 일정, 수요는 불변. 요 수요가 불변이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요 곡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가 있대요?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2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2가지. 모르면 무수히 많다고 그래. 개론에서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3가지야. 3가지 봐봐요. 법경기 3가지거나 또는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증가 감소 요 3가지밖에 없다고.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하면 돼. 이렇게. 자, 세 번째,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는 경우. 여기 3번이 수요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가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화했다. 최근에는 계속 이것만 3번만. 1번, 2번을 모르면 3번이 안 된다고. 요 3가지에다가 이제 특수한 경우가 나와요. 4번, 5번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은 탄력성하고 같이 연결된 거야. 4번,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탄, 가, 비, 이거 외우면 돼.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게 될 거라고. 탄, 가, 비, 거 이거 외우면 돼. 요즘 이거는 좀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31회 때 이걸 출제하는데 이거 잘못 출제가지고 이거 문제를 잘못해서 그대로는 출제 않고 있더라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와 균형 가격, 균형 거래 변동인데 이 타이틀은 크게 필요 없고 암기상인데 B가 크다. 요 B가 크다.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요 5가지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요 5가지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자, 보게요. 별것도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매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번 수요만 변하는 경우 볼게요. 자, 책은 26쪽 가운데쯤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공급은 일정할 때, 아까는 공급 불변이라 나왔어요. 이번엔 일정이라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일정과 불변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있어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 다른 말로 수요 우선 우측 이동.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 올라갔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수요 감소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수요 감소는 수요가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수요 증가, 다른 말로 수요선 우측 이동, 다른 말로 수요선 오른쪽 이동.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뭐한다? 올라간다. 수요 감소, 수요선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여기 뭐요? 1번 볼래요? 1번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요인 찾으세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가격 상승 요인 찾으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출제 형태는 이렇게 박스를 주고 여기다가 한 5가지, 6가지를 준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낸 사람은 그 출제자는 아무 이유 없이 한 3개월 앞에 해야 돼.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수요 증가인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몇 개인가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잖아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출제한 사람들은 뭔가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최근에 그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끝났어요. 수요 변화 끝났습니다. 그럼 공급 변화도 있었겠네요. 그럼 이제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 변화 몇 가지? 2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겠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우측 이동합니다. 자, 바로 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수요가 일정이네요. 그럼 수요는 변하지 않죠? 그럼 공급만 증가했네요. 그러면 살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물량이. 그럼 가격은요? 떨어져야지. 거래량은 증가하고. 자,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번에는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뭐하고? 떨어지고. 됐죠? 됐네. 자, 이거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격을 잘 물어봐요. 거래량을 잘 물어봐요. 가격을 잘 물어봐요. 거래량은 거의 안 물어봐요. 자, 거래량은 가격과 같이 물어보지 거래량만 물어보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만 물어보는 경우는 많아요. 가격이 중심이야. 수요 공급 이론은 거래량 이론이 아니라 가격 이론이야. 가격을 중심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량. 거래량은 만약에 거래량을 물어봤는데 틀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 수요 증가했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야. 앞에 말 따라가 주면 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자, 거래량은 쟁점이 되잖아. 나는 거래량이 어렵더라. 그럼 곤란해지는 거야. 그렇지. 거래량이 어려울 수가 없지. 가격이 어려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내 가격은 공급만 판단하면 돼. 공급만. 수요 올라갔네요. 증가.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 공급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됐어처럼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면 3, 4, 5가 안 되는 거야. 3, 4, 5가. 5가지 한다고 그랬죠. 이걸 알아야만 이게 지금 9구단이야. 9구단. 요 9구단 해야만이 3번 곱셈, 4번 나눌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9구단 외웠어요. 그럼 9구단 외웠으면 이제 곱셈으로 가야지. 그래서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제가 플러스라고 했는데 저게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최근에 계속 이것만 내요. 그럼 여기에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일단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하셨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자,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 이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주면서 가격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요. 알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 그다음에 공급 증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는 거야. 알 수 없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 거래량 중 하나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돼.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 봅시다.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봐야지. 자, 여기 보자고요.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번 뭘 알 수 없어요? 거래량을 알 수 없다. 3번 거래량 알 수 없다. 4번 가격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둘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격도 모르겠고 거래량도 모르겠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고.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볼게요. 하나씩. 그러면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 이제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여러분 많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뭘 빨리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면 그러면 별것도 없다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요?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다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수요 증가를 먼저 써봐요.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맞죠? 그다음에 공급 증가를 봐요. 그럼 공급 증가가 일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두 개를 더해주면 거래량만 봐.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야. 거래량은 둘 다 올라가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예요. 증가.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증가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한쪽이 올라가 한쪽이 떨어지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자, 그럼 요거 밑에 안 쓰고 한번 생각해봐요. 써졌는데 없다가 하고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죠.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거래량. 그러면 수요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은요?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은 둘 다 증가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야.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의미하셨나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빨리 하려 하지 말고 밑에다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수요 증가. 근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몇 번만 요 밑에다 써보면 나중에 안 써도 돼요. 자,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됐죠? 이렇게 써놓고 더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그럼 무조건 제가 거래량을 먼저 보라겠어요. 수요 증가는 거래량이 증가, 공급 감소는 거래량이 감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가격은 뭐래? 둘 다 올라가죠. 가격은 상승. 그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제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되게 돼 있다고. 자, 그럼 여기 자, 가격은 뭐라 해야 될까? 알 수 없다 나야지.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고 나왔고 공인회계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뭐라고 나냐면 불분명 이렇게 나와도 불분명. 그럼 이 불분명, 알 수 없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불변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야.
여기에 세 가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별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별것도 없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는데 여기에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세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속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 자, 동그라미 1번 볼래요? 동그라미 1번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죠?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럼 큰 쪽이 답이야. 큰 쪽이. 큰 쪽이.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러면 수요 증가로 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수요 증가로 답을 하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 3번 봐요. 3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 증가가 더 크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공급 증가가 답이에요.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얘를 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됐습니까? 저 동그라미 1번은 공급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는 볼 필요 없어요.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수요 증가만 보면 돼요. 3번은 수요 증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급 증가만 보면 돼요. 큰 쪽이 답이야. 큰 쪽이. 야, 양가로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다. 요거는 자, 양가로 1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나온다고. 클 때. 그러면 큰 쪽이 답이다. 자, 3번은 공급 증가 폭이 더 크죠? 그러면 큰 쪽이 답이야. 공급 증가 답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요 같은 크기로. 요 같은 크기로 나오면 그럼 불변이 나와. 불변. 같은 크기로 나오면 불변이 나온다고. 그럼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냐? 불변이 나온 거야. 그럼 뭐가 불변 같아요? 가격이 불변이야.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야.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수요 증가가 더 크든 공급 증가가 더 크든 같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래량은 증가라고. 거래량은 증가. 가격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불변인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 거래량은 증가. 그럼 왜 가격이 불변인가 볼까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상승.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죠.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라고. 하락. 자, 가격은 하락인데 수요 증가해서 가격 상승하고 공급 증가해서 가격 하락이 같은 크기로 나온 거야. 같은 크기로. 그럼 가격이 1,000원이 올라갔다. 그래서 1,000원이 빠졌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또이 쌈쌤 가격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변이 된다고. 왜 불변입니까? 안 물어봐. 그럼 같은 크기로 나오는 순간 뭐야? 가격은 불변. 됐지요? 뭐 끝났지. 더 이상 할 거 없지. 다른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비교를 좀 할 건데, 이 비교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니까 비교하는 거야. 이 비교는 여러분 책이 없는 거니까 이제 비교해보자고. 뭐가 비교하냐면, 알 수 없다고 같은 불변일 때하고, 이 비교.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할 건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나온다고. 근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요 같은 크기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자, 1번도 2번 똑같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예요. 근데 요 1번은 어디가 크다 작다가 없어요. 그때는 알 수 없다요. 근데 같은 크기로 나오는 순간 뭐요? 불변이 나온다죠. 불변이. 이해됐나요? 네, 그럼 됐지 이제.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이 알 수 없다 아니라 가격이 불변.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지금 제가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 어떻게 4가지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4가지 경우 나온단 말이에요. 책 봐봐요. 27쪽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자고 했던 게 27쪽에서 양가로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1번이라고. 그럼 2번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3번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4번은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제가 사례를 들어놓은 게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 거. 우리가 지금 이거 했던 거. 의미하셨나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다 됐네. 27쪽이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는 27쪽 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요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볼 건데 이거 저하고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뭘 하나 더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더 나오냐면 2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봐봐요. 2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하살표 나오죠. 하살표.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7번 봅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죠.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죠. 근데 이 경우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잖아. 자, 여기 봐, 여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이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요 증가가 더 크다면. 그죠? 응. 근데 공급 증가가 더 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에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무엇이 결정하냐고 물어봐. 무엇이 결정하냐? 수요 증가가 더 크냐, 공급 증가가 더 크냐가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데 가격 상승 여부는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의 크기가 결정한다. OX? 그거야, 그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보자고 이렇게. 이거요. 제가 이 말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온 거라고.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됐어요. 별것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요 밑에 쓰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쓰지 말고 무조건 거래량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근데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면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거래량 알 수 없다. 그럼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리지. 가격은 상승하면 하락이겠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 이 밑에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번 됐잖아요. 2번. 근데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대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가 더 큰 경우, 그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큰 쪽이 답이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 거래량은 증가하겠대. 자, 3번은 공급 감소가 더 크죠? 3번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 감소 폭이 더 클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큰 쪽이 답이니까 공급 감소가 답이란 소리야.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자, 2번 같다고 나왔네. 같다고. 알 수 없다고 나온다. 불변이 나온다. 불변. 뭐가 불변일까? 거래량이 불변. 됐나요? 그럼 됐지.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것은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그런 거. 다 했으니까 똑같으니까. 4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했습니다. 그럼 거래량은요? 감소? 둘 다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가격? 알 수 없다. 됐죠? 뭐 끝났네. 3번.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책은 28쪽으로 넘어가서 균형의 변동에서 몇 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균형의 변동에서 몇 가지? 4가지, 아니 5가지. 수요만 변했다. 공급만 변했다. 지금 했던 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는 정확하게는 탄력성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미 탄력성이 다 배웠을 거니까. 그러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탄과 비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탄과 비거. 자, 완전 탄력적. 그럼 가격을 불변을 만들면 돼. 완전 비탄력, 저거량을 불변을 만들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보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런데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완전 탄력적 나오잖아요. 그럼 가격은 불변이다. 애우자는 소리야. 탄가로 애우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 비, 거량 불변 이렇게 외우라는 소리야.
탄과 비거 이렇게 외우면 무조건 맞죠.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어. 그림도 그릴 필요 없이. 자, 탄과 비거의 뜻은 뭐야? 탄, 완전 탄력적. 가,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 거량이 불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는 순간, 요거 나오는 순간 가격과 거량 둘 중에 뭐가 불변이요? 가격 불변. 완전 탄력적 탄, 탄력 탄, 가격 불변.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되니까. 약속이야, 약속. 자고. 자, 그럼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봐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그럼 이게 없다기 봐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없다기 봐. 이게 없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거량은 증가.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탄,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그럼 요걸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 요걸. 그럼 요거를 불변. 바꿔버리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렇게. 이게 탄과 비거야.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예? 자, 그러면 요 수요 증가 밑에 가격 상승 거량 증가를 써놓는 거 이렇게. 이게 안 나왔다. 완전 탄력적 말이 없다면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 상승 거량 증가겠죠. 그런데 완전 탄력적 나왔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뭘 불변으로 바꿔라?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완전 탄력적 나왔으니까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이렇게. 선생 거량은 그대로 둬 그냥. 거량은 증가로 두라고. 이해됐죠?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정확하게는 가격만 불변으로 바꿔라. 가격만. 거량은 그대로 두고. 자, 2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그럼 완전 비탄력 비거. 거량을 불변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자, 수요 증가했습니다. 앞에 보지 말아요. 이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지금 없다기 봐요. 이게 없다기 봐요. 수요 증가했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이게 답이라고.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나왔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불변으로? 거량을 불변으로. 비거. 완전 비탄력적 비거. 거량을 불변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력적 나왔으니까 거량을 불변으로 가격을 그대로 두고 가격은 상승. 이걸 탄과 비거라고 외우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 1번, 2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요 공급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수요가 완전 탄력적, 그리고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경우 봅시다. 그러니까 요 탄과 비거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든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 나오면 그 지문에서 나오면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버리라. 완전 비탄력적인 말 나오면 뭐를? 거량을 불변으로 바꿔버리라.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 가서 또 뭐 탄과 비거가 뭔 말이지?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고. 예? 자, 이거는 공급이 증가했어요. 앞에는 수요가 증가했고, 이번에 이제 공급이 증가한 거야.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 자, 봐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얘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 앞에 나왔죠. 요 말이 요 뒤에 나오든 앞에 나오든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1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수요 증가가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순서를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순서.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그럼 공급 증가만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급 증가만 나왔다고 봐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으로 붙어 나와요. 완전 탄력적.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그렇죠? 완전 탄력적 나왔으니까 가격 불변을 바꿔라. 거량은 그대로 둬. 거량은 증가로. 저희도 죽어야 되겠다. 저희 죽어야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자, 4번 공급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거. 그러면 거량은 불변, 가격은 뭐요? 하락.
요게 가격 상승이라고 주면 여러분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요 가격 상승을 주면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그럼 우하고 가버린다고. 지금 무슨 말 됩니까?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이걸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됐어. 지금도 눈빛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안타까워 죽겠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쉬는 시간에 꼭 물어본다. 이거 끝나고 나면, 언니, 탄가비가 뭐야? 끝나고.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탄가비가 있으니까 난 모르겠다. 짜증난다, 막 그러겠죠. 난 더 이상 못해. 5번. 자, 28쪽의 하단부에, 가운데쯤에 5번.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게 나왔죠? 그 옆에 B가 더 나왔습니까? 요거 엄청 잘 나와요. 제 생각에는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외울 때는, B가 크다를 외울 건데, 자, 이거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 이거 알죠?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봐요. 요 5번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간다.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증가.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할 때 동그라미 1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요. 동그라미 2번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게 많이 올라가요? 2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올라가는 것을 이미 안다. 그럼 2번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는 어떤 경우가 많이 올라갑니까? 이거 해보겠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상승해요. 공급 비탄력. 요것만 하시면 돼. 봐요. 이제 그림을 또 볼게요. 이런 거야. 수요 증가합니다. 가격 올라가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외우라는 소리야. 자, 좀 이따 보면 알아요. 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비탄력적일 때 많이 올라갑니까? 비탄력적일 때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이따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1번은 이렇게 안 올라갔고, 많이 안 올라갔고, 2번은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경우에 이 2번처럼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공급이 탄력적일 때요. 네? 아직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시험은 가격을 잘 물어봐요, 거래량을 잘 물어봐요? 가격을 잘 물어보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 어느 경우에 많이 올라갑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P자를 빼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OX, X, 비탄력적일수록. 그걸 B가 크다라고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작겠죠. 대신에 양 변화가 커. 양 변화가. 요 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자,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근데 외우는 것은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왜? 탄력적이란 말이 양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탄력적이란 말이 양 변화가 크다. 그럼 탄력적이란 말이 양 변화가 큰데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그럼 외우는 것은 이상한 거지. 그러잖아요. 가격을 잘 물어보지 양을 잘 안 물어보니까 무조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끝나니까 이제 하나씩 볼게요. 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이렇게. 수요 곡선 1번, 공급 곡선 이제 나왔습니다. 공급 곡선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 공급 곡선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 2점이야.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예? 탄력적, 비탄력적 공급이 요건 배웠잖아요. 공급 곡선이 2개 주어지면 그러면 어디가 탄력적이냐? 완만하면 탄력적, 완만하면. 요거 완만하잖아요. 노란 선이. 빨간 선이 비탄력적이야. 그럼 이거 모르겠으면 빨간 선하고 노란 선 중에서 어디가 더 비탄져 있어요? 빨간 선.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비탄져 있으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맞는 말이 웃으세요? 그 경제학 책에 나와. 여러분 경제학 책 보셨어요? 안 봤으니까 말을 하지 마. 비탄져 있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아까 했던 말 이해한 거 볼게요, 제가.
수요가 증가할 때 노란 선보다 빨간 선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OX. 오, 비탄력질 때 가격이 더 크다겠습니까? 그거야, 그거. 자, 그러면 원래 규정점에서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저는 거래량은 100개였습니다. 이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 점은 공급이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똑같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곡선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수요곡선 2번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균형점이 변동한다고. 그러면 빨간 선 봐봐. 빨간 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균형점이 이어지면 2점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예? 여기 빨간 선 나왔나요? 나왔죠. 그러면 가격이 3,000원. 올라갔죠? 그다음에 노란 선은 탄력적이죠. 가격이 2,000원. 그럼 똑같은 수요가 증가했는데 빨간 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2,000원이 올라갔어요. 노란 선 탄력적일 때 가격이 1,000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이걸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간다. 됐죠? 요거 B가 크다 이런단 말이에요.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이미 다 배웠을 건데 처음 배운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 곤란해져. 좀 이따 봐봐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자, 이번에는 거래량 봅니다. 거래량이 쟁점입니까? 가격이 쟁점입니까? 가격이 쟁점이야. 거래량이 쟁점이 아니라고. 자, 부수 거래량 볼게요. 자, 거래량 갑시다. 자, 그럼 비탄력적으로 가격 변화 크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거래량, 이번엔 거래량. 그럼 거래량을 보면, 그러면 빨간 선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여기잖아. 원래 거래량이 100개에서 비탄력적인 거래량이 100개 증가한 거야. 그럼 탄력적인 것은 노란 선, 거래량이 300개 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수요 증가했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100개 증가했고 탄력적일 때는 200개 증가했고. 그럼 거래량 변화가 큰 것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인 거래량 변화가 크다. 가격이 중요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요거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B가 크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외울 때 B가 크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B가 크다. B가 크다 외우라고. 이렇게. 이걸 B가 더라고도 외워. B가 더. B가 더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변화한다. B가 더 이렇게 외우도 해요. 그러니까 B가 크다라고 외우든지 B가 더라고 외우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라고. 또 왜 B가 더라고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지문만 이렇게 된다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거든. 가격이 더 오른다. 그래서 B가 더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거 28회 때 나왔던 지문 볼게요. 기출지문.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OX. O. 요 B자를 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B자 빼면 B자 넣었다 뺐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더 이상 없음. 죽을 것 같아. 됐어요. 죽지 마세요. 자, 책 좀 볼게요. 책에 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28쪽. 그림 있습니까? 그림 바로 위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나왔죠? 맞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수요가. 공급이를 수요가.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자, 28쪽 그림 나왔죠? 그림 바로 위에 가면 B자라고 나온 건 반가로 2번 나오죠? 그 공급이 나왔죠? 그것을 뭘로 고쳐요? 수요가 이렇게 바꿔야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 28쪽 그림 빼버리고 28쪽 가장 밑에가 기출이죠. 그럼 그림 빼고 바로 위에가 뭐요? 공급이 탄력적이 나오죠. 그 공급이를 뭘로 바꾸라고요? 수요가로 바꾸라는 소리야. 못 고친 사람은 가만 놔둬. 내가 고쳐줄게. 글씨 잘못 써고 잘못 고치 말고. 지금 못 고친 사람 있어. 안타까워 죽겠대. 응? 자,
이제 29쪽에 기출지문을 볼 겁니다. 29쪽이 기출지문. 되셨나요? 네. 자, 29쪽 기출지문 봅시다. 이건 아까 다 했던 거고. 요거 바꾸라는 소리, 요거. 수요가로 이렇게. 자, 29쪽 기출지문 보고 쉬었다 하게 봅시다. 29쪽 기출지문. 첫 번째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나왔습니다. 1번 수요가 불변이에요. 수요 보지 마라. 수요 불변이니까 수요 보지 마라. 공급만 봐라.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감소. 균형 가격 하락하고 OX, X지. 공급이 감소했잖아. 수요 불변이니까 수요 보지 마라.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요? 상승. 거량은 감소. 거량 감소는 맞나요? 응, 맞지? 작년 시험 문제야. 작년 시험 문제. 그래서 여기 가격이 상승인데 하락해서 틀렸네. 2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요 2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보다 크답니다. 그럼 어디가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죠?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라게 증가. 감소하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작년에 이걸 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얼어버린다. 이거 얼어버려요. 응? 내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다행이다. 중개사. 다행입니다. 개론 뒤에 공법 들으면 아주 지약이야. 개론 다음에 공법. 개론을 열심히 알려주면 그 다음날 공법이 선생님이잖아요. 공법 선생님이 개론을 다 없애버려. 그러면 공법이 들어오면 개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공법이 들어오면 개론은 나가고 공법이 남아있냐? 공법도 안 남아있어요. 공법이 개론을 갖고 같이 나가버려. 그렇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개론 다음에 공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행입니다. 다행. 공법이 아니라 중개사법이니까 다행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다. 3번 갑시다. 3번. 자, 이 문제 봐봐요. 이 문제 지금 요 2번하고 3번 봐봐요. 2번하고 3번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거야. 이 32일 나오고 33일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 이게. 자, 3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어요. 근데 수요 감소 폭이 공급 감소보다 폭이 같대요. 수요 감소 폭과 공급 감소 폭이 같답니다. 이렇게 같다고 나오면 알 수 없다고 나와요? 불변이 나와요? 불변. 그 불변이 나와야지. 가격은 불변이고 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요건 맞았어요. 가격 불변은. 근데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해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눈을 크게 안 뜨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선생님 다 뜬 건데. 자, 이제 4번부터 6번까지가 탄가비거입니다. 탄가비거. 자, 봅시다.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자, 여기까지 딱 보고 너 가격 불변 요 탄 나왔으니까 가. 그럼 여기 가격 불변이라 가격 상승이나 하락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 자,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앞에 보지 말고 수요 증가만 봐요.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죠. 근데 완전 탄력적 나왔네요. 그럼 뭘 불변으로? 가격을 불변으로 바꾸라. 그러면 옳은 말이 될 거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량만 증가한다. OX, O. 오지, O.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오지. 거량은 증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자, 5번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비탈렸죠. 완전 비탈렸죠. 나왔습니다. 뭐가 불변? 거량이 불변. 이제 쓰지 마. 밑에 쓰지 말고 와요. 수요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상승. 여기 완전 비탈 거량이 증가 아니라 불변. 가격은 상승. 틀린지. 6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4번하고 5번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6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야. 수요든 공급이 상관없어요.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무조건 뭘 불변으로? 가격을 불변으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 증가하든 감소하든 가격은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이라고. 왜? 앞에가 완전 탄력적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거래량은 공급 증가, 거량은 증가. 거량 증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OX,
O.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탄력 수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자, 7번, 8번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7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탈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OX, O. 아까 봤던 거잖아요. 자, 8번.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OX, X.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려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 B자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